네, 반갑습니다. 조코프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 덴버 너게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덴버 너게츠의 출발이 더디다, 또 혹은 니콜라 요키치의 원맨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드디어 덴버 너게츠에도 트레이드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덴버 너게츠 팬들이라면 이런 소소한 트레이드 루머라도 굉장히 반갑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지금 덴버 너게츠는 샌드위치에 약간 햄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끼어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쭉 액셀레이터를 밟고 달릴 수도 없고, 반대로 기어를 아래 넣고 뒤로 쫙 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완전히 중간에 끼어버린 상태가 됐는데, 자, 하지만 이 덴버 너게츠가 최근 들어서 마이클 포터 주니어를 팔 수 있다는 루머가 들리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들려오는 소식들, 또 영입 후보에 있는 선수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트레이드 시장에서 큰 손이 될 수 있는 덴버인데, 일단 덴버의 관심 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이 기사를 썼던데, 잭 라빈, 그리고 브랜든 잉그램, 캠 존슨, 요나스 발렌슈나스 이외에도 조던 풀, 조던 클락슨, 디안드레 헌터까지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매물만 해도 총 7명이죠. 자, 물론 덴버 너게츠의 트레이드 난이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덴버 너게츠가 뭐라도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치는 거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스테픈 커리 에라에 뭐라도 해봐서 자이언을 데려오든 버틀러를 데려오든 이런 루머가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덴버 너게츠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물론 니콜라 요키치는 95년생입니다. 커리보다도 7살이 어리고 아직까지 전성기 구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니콜라 요키치가 언제 어느 필을 띄워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팀의 성적이나 또 팀의 행보, 샐러리 디자인이 좋지 못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덴버 너게츠가 성사 여부를 떠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로스터를 바꾸려는 그런 노력 정도는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일단 잭 라빈은 43mm고요. 브랜든 잉그램 36mm, 캠 존슨 22mm, 그리고 발렌슈나스는 거의 10mm고, 조던 풀 29mm, 조던 클락슨 14mm, 디안드레 헌터는 21mm입니다. 당연히 샐러리 규모가 높을수록 트레이드 난도는 높아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덴버의 핵심 매물이 마이클 포터 주니어이기 때문에 어떤 선수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이클 포터 주니어는 35mm입니다. 브랜든 잉그램과는 거의 샐러리 매칭이 되고요. 잭 라빈도 여기다가 지크나지를 합치면 딱 맞아요. 43mm.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레이드 매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자, 일단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덴버 너게츠가 가장 영입하고 싶어하는 선수는 잭 라빈이라고 합니다. 이 잭 라빈은 시카고 불스도 빨리 팔고 싶어 하는데, 잭 라빈 본인은 나는 시카고 좋아해, 시카고에 머무는 걸 사랑해, 이렇게 관중에게 외치는 장면도 카메라에 한번 잡혔었잖아요. 끊임없이 시카고 프런트가 잭 라빈을 흔들고 있는데, 그와는 별개로 잭 라빈의 올 시즌은 아주 훌륭한 슈팅 시즌입니다. 23경기 21.7득점, 4.4 리바운드, 4.2 어시스트인데 야투가 50, 3점이 40%가 넘어요. 자유투 80, 그러니까 170 클럽, 물론 180 클럽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굉장히 순도 높고 효율 높은 그런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레이드 매물은 누가 될까? 마포주, 마이클 포터 주니어와 지크나지의 샐러리를 합치면 잭 라빈과 똑같아집니다. 여기에 당연히 시카고는 픽을 받길 원하겠죠. 픽 스왑 권리까지 요 3개 정도면 패키지가 구성이 됩니다. 자, 하지만 난이도는 여전히 높아요. 왜냐하면 일단 잭 라빈의 계약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43mm, 46mm, 49mm, 거의 50mm 가까이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 난이도 자체가 어렵고, 페어링은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다만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나가고 잭 라빈이 들어온다면 결국에는 잭 라빈이 3번을 봐야 된다는 건데, 마이클 포터 주니어는 3&R 자원이잖아요. 3점과 리바운드를 잘 잡는 선수입니다. 반면 잭 라빈은 일단은 마이클 포터 주니어보다는 사이즈가 작고, 그리고 3번을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4번은 못 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로스터의 그런 로테이션의 범용성 자체가 크게 좋아지진 않아요. 그래서 설령 잭 라빈을 데려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마이클 포터 주니어를 내보내고 잭 라빈, 물론 지크나지를 떨굴 수 있다는 건 좋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어쨌든 덴버 너게츠의 입장은 이 옵션인 저말 머레이가 굉장히 부진합니다. 최근 들어 살아날 기미가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돈값하려면 멀었죠. 그리고 이미 악성 계약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공격적인 윙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라빈의 잔여 계약이 올 시즌 기준으로는 43mm, 다음 시즌 46mm, 그 다음에 49mm이기 때문에 여전히 덴버 너게츠의 샐러리는 꽉 찰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덴버는 마포주를 매물로 내놓을 수 있다는 루머가 들리고는 있습니다만, 마이클 포터 주니어는 올 시즌이 커리어 하이입니다.
그런데 덴버 너겟츠의 생각은 이거죠. 마이클 포터 주니어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저말 머레이보다 훨씬 계약 기간이 짧긴 하지만 지금 포터 주니어가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즉 상한가를 치고 있기 때문에 이때 뭐라도 받고 와보자. 그리고 마이클 포터 주니어의 뭐 계약을 쪼개던지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가해서 우리가 니콜라 요키치에게 우리 구단 프런트도 뭐라도 하고 있어요 라는 걸 보여주자. 시위용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제 생각에 지크나지 가는 거 너무 좋죠. 진짜 저 친구한테 4년 32밀 준 덴버 너겟츠 프런트는 해고당해야 됩니다. 자, 하지만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가고 잭 라빈이 들어온다고 해서 과연 요키치의 부담을 덜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렇다면 브랜든 잉그램. 브랜든 잉그램에 대한 소식도 오피셜로 떴습니다. 일단 잉그램은 현재 부상 때문에 나서지를 못하고 있어요. 매 시즌 20경기씩은 빠지는 선수라 보시면 됩니다. 지미 버틀러와 거의 비슷한 그런 급인데 18경기 나오면 잘합니다. 22.2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5개 이상. 그리고 이번 트레이닝 캠프에서는 미드레인지 게임을 거의 시도하지 않을 정도로 3점과 페인트존 공략만 계속 연습했다고 해요. 모리볼처럼. 그러면서 3점도 많이 던지고 있고, 그리고 3점 성공률도 8개 던지면 3개는 들어갑니다. 자유투 아주 정확한 선수고요. 트레이드 매물은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클 포터 주니어, 또 지크나지, 픽 스왑이 될 텐데, 난이도 자체는 브랜든 잉그램이 다음 시즌에 FA로 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약간은 덤프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다만 페어링이 잘 맞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일단 잉그램의 연봉은 올 시즌 기준으로 36mm예요. 그래서 마이클 포터 주니어 그리고 지크나지를 골자로 한 패키지와 딜이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다만 이 덴버 너겟츠는 여전히 3점 시도가 적은 팀입니다. 그냥 적은 수준이 아니라 가장 적어요. 3점을 평균 30.4개를 던지는데 이거 리그 꼴찌입니다. 그리고 3점 슛 성공 개수는 26위, 3점 성공률은 7위인데 3점 자체를 적게 던지는 팀이에요. 2점 야투를 리그에서 가장 많이 던집니다. 몇 개? 59.1개. 그러니까 2점 야투가 3점 야투보다 2배가량 많은 팀은 거의 없습니다, 리그에. 그만큼 2점 야투에 대한 이런 빈도가 높은 팀인데, 마이클 포터 주니어를 내보내고 브랜든 잉그램을 영입한다면 이 3점 지표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물론 브랜든 잉그램이 지난 시즌 대비 3점을 훨씬 더 많이 던지고 있지만 포터 주니어 대신에 잉그램이 과연 맞는 조각일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물론 브랜든 잉그램은 이제 반년 렌탈이 될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2025년에 브랜든 잉그램이 만약에 덴버 너겟츠와 계약을 맺지 않는다면 그만큼 샐러리가 비게 되지만, 당장 한 해 한 해가 중요한 덴버 입장에서, 또 윈나우를 고수하는 덴버 입장에서 3점을 제일 잘 쏘는 선수를 내보내고 3점에 딱히 특화되지 않고 마이클 포터 주니어보다는 더 내 손에 볼이 쥐어져야 되는 선수를 데려오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는 페어링을 별 3개만 줬고요. 자, 그렇다면 캠 존스는 어떨까요? 캠 존스는 브루클린과 덴버가 일단 초기 협상에 들어갔다고는 합니다. 자, 캠 존스는 올 시즌 커리어 하이 시즌 보내고 있죠. 25경기 18.6득점, 그리고 리바운드 어시스트 볼륨 자체가 높은 선수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3&D의 빅 윙 자원입니다. 모든 팀들, 34팀들이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선수죠. 야투가 48, 3점이 43.3%니까 엄청난 샤프 슈터고 자유투도 잘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반 시데리의 보도에 따르면 일단은 마이클 포터 주니어와 캠 존슨을 맞바꾸는 그런 딜에 대해서 초기 협상을 가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난이도를 별 4개로 매긴 이유는 일단 브루클린이 가장 비싸게 팔고 싶어하는 선수가 바로 캠 존슨입니다. 기본적으로 샐러리가 22mm이기도 하지만 지금 브루클린 네츠의 로스터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선수잖아요. 나이도 아직 젊고, 그 다음에 올 시즌이 커리어 하이고, 그리고 그동안은 자주 다쳤었는데 올 시즌 건강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점에 지금 팔 수 있다는 생각이 팽배하죠. 다만 브루클린 네츠는 또 이 션 막스 단장은 지속적으로 지명권을 원하고 있습니다. 브루클린은 지금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나 혹은 워싱턴 위저즈처럼 픽을 계속 쌓기를 원해요. 그런데 덴버는 픽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서로의 니즈가 안 맞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는 높다고 보고, 다만 페어링은 좋지 않을까. 자, 캠 존슨이 어떤 팀을 가더라도 저는 어울리지 않을 팀은 없다고 봅니다. 모든 팀과 다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아주 범용성이 높고, 그 다음에 볼을 오래 소유하는 선수도 아니고요. 또 3번과 4번을 다 볼 수 있는 자원이죠. 자, 이와 별개로 덴버는 캠 존스뿐만 아니라 도리언 피니 스미스 그리고 보얀 보그다노비치에게도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두 명은 일단 DFS는 빅 윙이죠. 그리고 보얀은 슈터입니다. 덴버는 지금 슈터가 부족하잖아요. 3점을 가장 적게 던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명에게도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두 팀이 초기 협상을 가졌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딜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왜냐하면 덴버 너기츠가 가지고 있는 드래프트 픽 어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브루클린 입장에서는 별로 구미가 당기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발렌슈나스는 어떨까요? 저는 발렌슈나스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올 시즌에 대부분 벤치에서 출전을 했는데 기록은 정말 기똥차게 뽑아내죠. 24경기 12득점, 7.6리바운드, 그리고 야투 55.8%. 지난 시즌에 비해서 출전 시간이 대폭 줄었지만 기록 자체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빅맨이지만 올 시즌 3점은 잘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사실 워싱턴 위저즈의 볼 핸들러들의 문제도 있고요. 자유투가 무려 91.8%입니다. 슈팅이 되는 선수라는 거죠. 난이도는 높지 않죠. 일단은 발렌슈나스의 연봉 자체가 10밀밖에 되질 않고요. 페어링은 너무나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니콜라 요키치의 백업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트레이드 매물은 지크나지가 8밀이니까 여기에다가 2031년 드래프트 스왑픽을 주면 얼추 맞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난이도는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덴버가 이번 오프시즌 때 요키치 백업으로 데려온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출신의 다리오 샤리치는 로테이션 아웃입니다. 이 선수가 갑자기 기량이 급감했어요. 그래서 뛸 수 없는 수준이고 디조던은 노쇠하죠. 디안드레 조던이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스크린, 리바운드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의 플레이는 일절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발렌슈나스야말로 요키치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최고의 백업이다. 최상급 럭셔리한 백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미 덴버는 또 워싱턴과 발렌슈나스 딜을 놓고 초기 협상을 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이 발렌슈나스로 픽 한 장이라도 받아올 수 있다면 성공이고, 만약에 판을 키우고자 한다면 아까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조던 풀도 끼울 수 있겠죠. 조던 풀을 끼우게 되면 마이클 포터 주니어 당연히 와야 될 거고요. 아무래도 조던 풀이 저말 머레이와는 겹치지만 저말 머레이가 워낙 부진하고 여차하면 조던 풀을 덴버 너게츠가 데려왔을 때 나중에는 저말 머레이를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여지, 또 구실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발렌슈나스만 오는 것뿐만 아니라 발렌슈나스 플러스 조던풀, 이 패키지가 올 수도 있다는 것, 이걸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도 조던 클락슨, 조던 클락슨은 14밀인데 디안드레 헌터는 21밀이고요. 디안드레 헌터는 애틀란타가 쉽게 팔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애틀란타에서 지금 벤치 마피아를 이끌고 있는 선수입니다. 오니에카 오콩우, 디안드레 헌터, 그 다음에 보얀 말고 보그단 보그다노비치. 그리고 지금 애틀란타는 코비 버프킨 선수가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트레이 형의 백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디안드레 헌터를 매물로 누군가를 데려오기에는 헌터가 너무 잘해주고 있고, 덴버가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헌터를 영입할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낮다고 보고요. 조던 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발렌슈나스와 패키지, 조던 클락슨 같은 경우에는 유타 재즈가 일단 데니 에인지 단장은 무조건 픽을 원하겠죠. 하지만 덴버는 픽이 없다는 것. 그리고 조던 클락슨의 연봉 자체가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선수 가운데 발렌슈나스 다음으로 낮은데 덴버 너게츠가 그 13일 언저리로 줄 수 있는 선수가 많지 않아. 유타 재즈가 지크나지 받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던 클락슨도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가장 확률이 높은 선수는 발렌슈나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브랜든 잉그램도 의외로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덴버 너게츠가 3점이라는 그 카테고리를 감안했을 때 도리어 저는 팀이 꼬이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의외로 덴버 너게츠가 잭 라빈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강하다고 하니 또 극적인 딜이 일어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덴버 너게츠는 골든스테이트와 상황이 비슷합니다. 갈수록 전력은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스테픈 커리 또 니콜라 요키치 에라에 뭐라도 해야 된다는 걸 프런트가 보여줘야 됩니다. 자, 스테픈 커리의 성향, 니콜라 요키치의 성향, 절대 팀에 대한 불만 내비치지 않고, 그 다음에 팀에 엄청나게 내정 간섭하지 않고 팀의 프런트 오피스를 전적으로 믿긴 하지만, 반대로 이 선수들이 조금이라도 언해피의 기색을 보이거나 아니면 지금 팀 전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한마디 하는 순간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덴버 너겟이 역시도 이런 소스들을 흘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약간의 쇼잉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실질적으로 팀을 옮길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덴버가 직접 뽑고 키운 선수고, 그리고 덴버 너겟츠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서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루머가 있다, 이 정도로만 봐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덴버 너게츠가 또 트레이드 시장에서 충분히 또 큰 손이 될 수 있음도 여러분께서 감안하고 보시면 이 트레이드 마켓이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구독 꽉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